오늘 발표드릴 첫 번째 기술은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이라는 기술로 2017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총 4년 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동연구기관으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스페로, 그리고 아이네카 이렇게 4개의 기업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좀 초점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키워드로 군 그리고 공공 쪽에서는 공격을 당한 이후에도 재생 복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대응보다는 더 예방 복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 면역 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1980년대쯤 이러한 개념이 나왔고요. 시스템 자체에 있는 오류, 취약점 이런 것들을 사람의 그 면역 구조랑 비교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등을 알아내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것을 낫게 해주는 면역 체계, 그리고 재생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이버 면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학습이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은 개념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의 면역 시스템과 맞춰서 식별 전투, 이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 등을 식별하고 이걸 탐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매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항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정상 상태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다를 학습해서 알게 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엮으면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상 트래픽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다크 트레이스 같은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이 재생이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시스템 안에 내재된 개발적으로 발생했던 오류나 취약점을 정상 상태로 복구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스 코드가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긴급한 환경, 바이너리만 있는 서버 안에서 그 바이너리를 정상 상태로 동작시켜 보자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윈도우 같은 것도 긴급 보안 패치 같은 거를 바이너리 MS가 아닌 다른 서드 파티 패치가 나오듯이 저희도 그런 형식의 긴급 보안 패치를 만들어서 적용해보고자 하는 재생 및 복구 개념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하는 환경에서 저희는 알려진 취약점을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에 얼마나 많은 취약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취약점은 2010년도에 4천여 건 정도가 보고가 되었는데 CV 기준으로 2019년 작년 한 해는 2만여 건 이상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배 이상 취약점이 빠르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대응하는 거는 일단 개발사, 전문가가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취약점을 분석해서 어떤 취약점이다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 패치를 개발해서 검증하고 배포하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 정도로 평균 걸린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석가에게 의존적인 개념이고요. 분석가가 이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걸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분석가의 역량이 조금 없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되고 대응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공격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저희가 목표로 삼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2016년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발파에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이제 머신끼리 취약점을 자동으로 상대방 머신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취약점을 패치하는 이런 개념의 공격 방어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의 환경을 조금 제한된 환경으로 만들어서 리얼월드 환경이 아닌 환경을 만들어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리얼월드 바이너리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 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최종 개발 목표는 일단은 분석가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하고 패치하는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해보고자 취약점을 분석하는 과정, 취약점을 찾아내는 탐지 과정,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패치하는 과정을 좀 자동화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였고요. 일단은 모든 시스템, 모든 운영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그 레가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한정을 지었습니다. 레가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제 웹서버나 이런처럼 운영 중인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데 모든 취약점, 저희가 원인도 모르는 취약점을 패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진 취약점 위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 4가지 결과물, 보안 취약점 탐지 기술, 그리고 보안 취약점 원인 분석 기술, 그리고 보안 취약점 패치 기술, 그리고 패치를 배포하는 기술, 이렇게 총 4가지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오늘 그 기술 이전 대상으로 설명드릴 기술은 보안 취약점 탐지, 원인 분석, 그리고 패치, 이 3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과제 진행 단계는 마지막 4차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제 기술 개발 목표상 그 테스트 바이너리 위주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올해는 이거를 상용 바이너리 기반으로 테스트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든 기술들을 통합해서 이걸 자동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술은 그 보안 취약점 분석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취약점을 찾아내는 취약점 탐지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취약점 원인 분석 기술,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점 탐지 기술은 하이브리드 퍼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알고 계신 퍼즐을 이용해서 크래시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퍼징이라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바이너리 안에 들어있는 위험도라고 하는 위험 요소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 기반으로 그 위험한 부분들을 먼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퍼징 기술을 연구하였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안에 들어있는 그 제어문을 기반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탐색할 수 있는 시드를 생성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자, 뭐 이런 개념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낸 크래시를 기반으로 취약점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취약점 원인 분석을 하는 부분은 이제 분석가가 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쭉 분석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자동화해서 분석가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약점의 원인을 분석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취약점의 그 원인 위치를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CDC들 같은 경우는 취약점이 발현되기 위한 그 부분, 크래시를 발현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익스플로이트를 생성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취약점을 발현시키는 입력값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 입력값이 어떤 형태인지 그런 부분들을 외부 입력값을 분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하이브리드 퍼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인자 입력을 하는 바이너리 대상으로 취약점 탐지 기술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이너리 안에 들어있는 위험도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일단 MS에서 제공하는 이 취약 함수를 위주로 취약 함수가 바이너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코어링을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취약 함수의 그 매개 변수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를 취약점 탐지 효율을 상승시키려고 위험도 분석을 올해까지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바이너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 패스마다 위험도가 나오면 그 위험도를 기반으로 퍼징을 하기 위한 경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그 루트로 저희가 먼저 퍼징을 하기 때문에 비교 도구들보다는 더 빠른 탐지 성능을 보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어 흐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추가했던 아이디어고, 퍼징을 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코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영역으로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미탐색 영역이라고 저희가 포함을 하는데,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바이너리 안에 그
코드를 저희가 그쪽으로 점프를 뛸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탐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자 제어 흐름을 변경하는 기능도 넣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위험도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탐지하는 과정이 있는데 과제 초반 1, 2차년도에는 사실 퍼징이랑 기호 실행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해보고자 하였는데 이게 테스트 바이너리 상에서는 성능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상용 바이너리를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상용 바이너리가 너무 복잡하고 사이즈가 커서 저 기호 실행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좀 느껴서 이제 상용 바이너리 안에 있는 제어문들을 분석해서 제어문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하이브리드 퍼징이라는 기술로 탐색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취약점 원인 분석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분석가가 실제로 분석을 하듯이 그 실행하는 그 코드 흐름을 바이너리 실행 정보들을 쭉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예시는 저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 정보, 크래시 정보, 명령 정보 이렇게 구조화된 정보로 저희가 쭉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탐색된 그 취약점들 크래시를 받아서 이게 어떤 유형의 취약점인지 CWE 기반으로 취약점 유형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형을 식별하게 되는 이유는 뒤쪽에서 이제 패치를 적용할 때 저희가 식별한 취약점 기반으로 패치를 적용하기 위함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기존 기술과는 좀 다르게 취약한 그 취약 지점이 아닌 그 취약 지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입력값을 역추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크래시를 발현시키기 위한 그 유발값이 어느 부분에서 입력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역추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취약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CFG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보안 취약점 패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찾았던 취약점 발현됐던 크래시와 그리고 분석한 원인 정보를 기반으로 패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과정이 되게 효과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레거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오래된 오픈소스를 사용하였거나 소스 코드가 없어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긴급하게 막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바이너리 기반으로 패치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요. 앞서 탐색했던 취약점 유형과 분석했던 원인별로 패치를 적용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패치를 바이너리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게 성능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크래시가 잘 막혔는지를 검증을 하는 패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패치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패치 엔진에 크게 3가지 유형의 패처를 추가를 하였고요. 첫 번째로 1차년도 과제 초반부에 했던 내용은 이런 성능이나 보안적인 이슈 없이 좀 안전하게 패치를 해보고자 바이너리 하드닝 기반으로 패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취약한 함수 등이 사용됐을 때 안전한 함수로 대체하기 위한 GOT 테이블을 수정한다던가 그리고 입력값에 대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에 대한 그런 카나리 값을 삽입하는 바이너리 하드닝 패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 4차년도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이너리 기반으로 실제 바이너리 안에 영역을 확보해서 바이너리 패치를 삽입하는 그리고 그것을 명령어 단위로 패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함수 단위로 바이너리 기반으로 패치를 하는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패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성능 측정 부분은 취약한 바이너리, 원본 바이너리 대비해서 실행 시간이 얼마만큼 느려지는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패치한 바이너리의 파일 크기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패치에 대한 내용을 성능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크래시가 있던 기존 원본 바이너리 대비 기능이 얼마만큼 동작하는지 그리고 취약점이 다시 발현되는지 또는 취약점이 발현됐던 그 CD를 기반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